이게 닉네임이 이름이야. 현승만님 맞으시죠? 현승만님께서 이 이쁘장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건 없다고 저도 말을 하고 있는데 속지 말라고 하시면 근데 앞부분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자주 와주세요. 욕하시더라도 앞부분을 항상 붙여주시고 욕을 해주시면 괜찮네요. 맞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이렇게 이렇게 모진 소리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돈 버는 건 없는 게 맞습니다. 쉽게 돈 버는다면 누구나 진짜 다 하겠죠. 남들보다 좀 귀찮고 힘들어야 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도 Q&A 시간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셔가지고 한번 볼게요. PD님께서 쫙 뽑아주셔가지고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전 거는 질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위탁 방매 영상 늘 감사합니다. 지재권 관련해서 법률사무소 내용 증명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영상 찍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에겐 이게 가장 겁나는 이슈일 겁니다. 저도 지금도 이게 가장 신경 쓰이는 이슈이긴 한데 내용 증명을 받지 않는 법은 사실상 없죠. 물론 수치 거부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걸 발생 확률을 낮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제 방식인데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클릭해가지고 무슨 전송기라던가 그냥 뚝딱 10,000개가 다 등록된다 이런 걸 쓰면은 실질적으로는 내용 증명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고 저처럼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다 보면 그래도 상품을 하나하나 보고 가공이란 걸 하거든요. 상품을 가공하게 되면 그때마다 한 번씩 체크가 되고 10년 동안 서서히 데이터가 쌓여요. 이 키워드는 뭔가 애매하다. 그럼 차라리 안 쓰고 말거든요. 쓸지 말지에 대한 그 기준이 생기는 순간 내용 증명이 사실 거의 날라오지 않아요. 저도 이미지 말고는 날라온 적이 이제 거의 없으니까 이미지도 당연히 잘 해결이 됐고 그래서 가공을 하시면 그 가공한 기간이 한 1년 넘어서면은 이런 것들이 뭐 포스트잇이라던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게 감이 오다 보니까 그 감만 찾으면 내용 증명이 거의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이게 뭐 꼼수나 이런 특정 방법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받지 않는 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무소에서 오는 내용 증명은 등기는 사실 그냥 수치 거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셀러라면 아마 대부분 이제 합의나 이런 걸 요구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거 그만하면 안 되니? 안 되나? 얼마 번다. 이제 초전도까지는 안 돼. 이게 저는 사실 뭐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 제목을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PD님께서 만든 건데 PD님의 생각은 알 것 같아. 너무 이제 초전도체가 너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번 타이틀에 넣었을 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것 같은데 이게 셀링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아직 한번 해볼까요? 초전도라는 뭔가 키워드가 핫하니까 이걸 상품에 녹인 셀러가 없을까?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초전도체는 아직 뭐 확인 미확인 불분명하지만 초전도 해볼게요. 초전도체가 사실 정확하게 뭔지는 저도 문과라 보시면은 봐봐요. 짱구는 못 말려 초전도 칸탐 로보 피규어 이게 왜 초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키워드를 이미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나도 모르는 새 이게 좀 팔렸을 거예요. 누군가 샀을 거예요. 스페셜 세트 이런 것도 있고 초전도 리니어 물론 이 초전도 상관없는 제품에 초전도를 넣는다고 해서 뭔가 확 더 잘 팔리진 않겠지만 이런 시도한다는 건 분명히 나만의 전략이 생기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만하면 안 되나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유튜브도 계속 시도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PD님의 아이디어가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발생하는 건 문제겠지만 오히려 저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고 나도 뭔가 그런 아이디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셀러분이라면 분명히 저보다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A 때려치우시면 제가 더 잘 팔겠죠 계속.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상품 이미지 가공해 놓은 걸 그대로 타 판매자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상품 이미지에 워터마크 삽입해 놓고 대응하면 될까요? 가공한 이미지를 내가 저작권 주장해도 될까요? 이미지에 워터마크 넣으면 노출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꼭 알려주세요. 근데 굉장히
교육생이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 워터마크를 엄청나게 크게 이게 진하게 불투명도를 살짝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완전 100%가 아닌 한 노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더라고요. 실제로도 저도 그렇고 우리 뭐 제가 연 셀링 대회에서 우승하신 분도 그렇고 적당히 잘 넣으니까 노출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걸 저작권 주장해도 될까요?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뭐 저야 뭐 젠트레이드나 3MRO 대표님하고도 친하니까 실제로 우리는 해당 도매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그 도매 사이트 제품을 판매 대행해주는 대가로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저작권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자격을 얻은 거거든요. 이와 관련된 서류는 사실 뭐 요청하면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내가 자유롭게 저작권을 얻은 이미지를 내가 또 한 번 창조를 해낸 거잖아요. 재창조해낸 이미지는 당연히 나에게 소유권이겠죠. 이거를 나의 허락 없이 그냥 쓴 거면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상세 페이지 보통 하단에 이미지 넣잖아요. 고객센터라던가 AS 관련 규정 넣을 때 하나 추가해 놓는 거죠. 본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는 우리 본사에 저작권이 있으므로 함부로 쓰실 경우 법적, 형사상, 민사상 뭐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걸 하나 더 넣고 요거까지 준비해 가지고 실제로 상대방에게 뭐 한번 내용 증명을 보내고, 더 문제가 더 나아가서 실제 신고까지 한다면 분명히 내가 우위에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워터마크에도 내가 상표권을 내놓았으면 더 완벽한 거죠. 내가 내놓은 상표권, 상표에도 도형과 텍스트 두 가지가 있는데, 도형이라면 도형, 텍스트라면 텍스트 둘 다 내놓은 거 가지고 하시면 더 완벽합니다. 그래서 제 예전 영상 보시면은 뭐 셀프 상표 등록하기 혹은 뭐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등록하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보시고 앞으로 내가 셀링을 쭉 하실 거면 꼭 상표 등록하시고 지금 질문자님처럼 이렇게 활용할 전략을 구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좋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 잘 되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가볼게요. 민구님, 한 가지 상품 가공할 때 모든 마켓마다 상품명이나 썸네일을 각각 다르게 올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OX 있어요. 오랜만에 이걸로 해볼까? 상품마다는 사실 모든 마켓마다는 동일해요. 근데 뭐 물론 저 같은 경우 사업자가 달라지면 다르게 하려고 하고요. 근데 뭐 하나 가공한 거를 한 사업자에서는 같은 이미지로 다 씁니다. 그게 이제 묶이면 오히려 더 좋을 때도 많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가공한 제품은 모든 마켓마다는 동일하게, 사업자마다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네요. 이제 요것도 한번 오랜만에 써보겠습니다. 이게 로직 연구소가 인기가 없어서 이제 폐지, 뭐든 그렇잖아요. 시청률이 안 나오면 폐지 수술을 받는 것처럼 사실 로직 연구소가 정말 꿀팁인데 그걸 왜 안 보시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튼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님은 상품의 최소 마진은 몇 % 잡으시는지요? 마켓별로 다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가격 결정해서 마진을 책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진을 보는 눈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 뭐 마진을 보는 눈은 이 제품은 뭐 이 정도 남겨야지 이런 건 없고, 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원가에 지금은 25%, 원가의 25%가 남게끔 판매가를 책정합니다.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마켓마다 수수료가 다르다 보니까 마켓마다 판매가가 다르겠죠. 다 다릅니다. 1원이나 10원 단위로도 마켓마다 판매가는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고요. 대신에 원가 대비 최소 25%는 남게끔 저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섹시하십니다. 칭찬은 진짜 전 다 늙은 아재인데 섹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다 근데 남자분이시겠죠? 제 채널 다 남자분이잖아요, 그렇죠? 전 민구님의 화장품과 향수를 어떤 걸 이걸 삭제 안 하고 아직도 진짜 있나요? 대박. 향수는 안 쓰고요. 향수는 안 쓰고요. 저는 이제 피존 냄새를 좋아해서, 피존 언급해야 되나? 섬유 유연제 냄새를 좋아해서 향수를 안 쓰고 있고, 화장품은 그냥 뭐 쓰지? 화장품은 그냥 미샤였나? 그냥 싼 거 쓰고 있습니다. 네, 이건 셀링이 아니니까 후딱 넘어가도록 할게요. 와, 재밌다. 이런 질문도 있구나. 자, 다음 왕초보입니다. 상품 가공 시 일단 대량 등록부터 해놓고 하나씩 가공하나요? 아니면 가공부터 하고 일괄 등록하나요? 그리고 품절 관리는
도매 사이트 여러 개 이용하면 일일이 매일 확인해서 품절 해야 하나요? 엄청 번거로울 것 같은데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막 진짜 이 질문으로 봐서는 진짜 좀 시작하신 분이에요. 이제 시작해놓고 정말 이게 막혀서 질문하신 거고, 일단 한 발짝 내디디신 거에 너무 대단하신, 이 정도만 하셔도 제 영상 보고 실제로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단은 요게 가공부터 하고 일괄 등록도 아닙니다. 가공을 다 하고 나눠서 등록하고 있습니다. 가공 다 하고 그냥 10,000건, 100,000건 딱 쏘는 게 아니라 가공을 먼저 하고 적당히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신상빨이라던가 이런 걸 좀 나눠서 받기 위해서 저는 가공을 먼저 하고, 왜냐면 대량 등록 먼저 하고 하나씩 바꾸면 어쨌든 신상빨이 다 사라지잖아요. 저는 가공을 다 하고 최대한 신상빨까지 받아서 하기 위해서 나눠서, 그것도 나눠서 하고 있고요. 품절 관리는 예전에 요 쓰신 게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 7년 전에 하던 방식입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 도매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뭐 품절 엑셀이라던가 공지사항들 다 체크해서 정리한 다음에 뭐 이셀러스에서 조회해가지고 다 내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간소화하는 방법은 뭐 온갖 다양한 셀러분들 많이 봤어요. 품절 관리를 아예 안 해. 아예 안 하시고 갑자기 나는 그냥 3개월마다 그냥 다 내릴래. 이런 셀러분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물론 그분도 매출이 적진 않았어요. 3개월간 그냥 팔고 실제로 품절이 나면 그때 그것만 내리고 3개월이 다 되면 품절률이 꽤 높아졌을 거잖아요. 그때 싹 내리고 다시 다 올리는 이런 전략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하루 한 번씩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반영을 다 하고 있고, 요거는 조금 더 진행하시면서 다른 프로그램까지 곁들여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제 영상 조금 더 꾸준히 보시면 이분은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있는데, 같은 물건을 네이버에 검색했을 경우 예를 들어 천유에서 소비자 가격이 39,000원, 도매가가 36,100원인데 지마켓이나 다른 판매자들이 23,000원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매입을 해서 파는 게 훨씬 좋은 편일까요? 요거는 뭐 마진 관련해서, 마진도 그렇고 사실 내가 싸게 가져와서 싸게 팔았을 때 잘 팔리면 당연히 좋죠. 근데 나도 똑같이 23,000원에 판다고 해도 잘 팔릴까요? 저는 물음표가 뜨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비싸게 팔더라도 팔리게끔 키워드 붙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만약에 본인이 뭐 판매 데이터가 많고 엄청나게 셀링 흐름을 다 감을 잡고 있으면 매입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막 제 영상 보고 갓 진입한 초보라면 그런 거 신경 보지 마세요. 이 정도 차이 나면 가끔 허탈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라리 천유보다 여기서 사서 보내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 그냥 지금은 보지 마시고 차라리 상품수를 늘려서 비싸도 팔리는구나, 도매가가 이래도 실제로 팔리는구나, 그 감을 잡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3,000원에 팔아도 못 파실 거예요. 저도 실제로 싸다고 잘 파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도매가 36,100원에 이 제품이 너무 잘 나갔을 때, 그때 고민하시면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동으로 등록하다 보면 상품을 고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고르게 되더라고요. 알면서도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냥 카테고리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다 등록하면 되는 걸까요? 같은 상품 다른 가격,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공을 할 거 가공해서 하나하나 올리면 되는 걸까요? 마음이 조급해서 생각이 많아집니다. 빨리 성과는 내고 싶은데 보이는 건 한두 건의 주문뿐이고 교육 없이 눈, 귀 동량으로만 하다 보니 막히는 부분이 많아 힘이 빠져서요. 그럴 때마다 민구님 유튜브 하나하나 시청 중입니다. 그럼 또 힘이 나는 건지 상품 등록을 하고 가르침과 화이팅을 주는 민구님. 그쵸. 제 영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냥 저도 사실 유튜브 영상도 미친 듯이 올라오잖아요. 제 영상만큼 솔직히 최소한 가공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매출 안 나는 분은 없을 테니까 화이팅 드리려는 것도 있고, 저도 유튜브 막 셀링처럼 이것저것 시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자, 그쵸.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질문하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냥 순서대로 하세요.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이게 팔릴 것 같다? 아닙니다. 이게 이건데? 아닙니다. 그냥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도 그들도 열심히 소싱한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 필요하고 사니까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대신에 여기 거 내가 그냥 다 해버리겠다, 이 마인드로 가세요. 그냥 내가 이번 달까지는 이 도매 사이트 제품 그냥 싹 다 가공해버리겠다, 이 목표로 가시면 오고요.
아닌데 요게 좀 잘 될 것 같은데 요것만 해서 광고를 할까? 초보 때는 절대 하지 마세요. 광고에 돈 쓰지 마시고 그래도 주문이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약간 그럴 때긴 해요. 이제 먹고 살 만큼 주문 안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주문이 안 들어오진 않고 약간 이제 속도를 내고 싶은 그런 거긴 하죠. 근데 뭐 힘을 좀 드리자면 저희 뭐 오프라인 교육생분들도 물론 이제 속도는 빠르지만 이제 매출 나는 속도가 빠르지만 그 빠른 게 뚝딱이 아닙니다. 보통은 저희가 하고 나서 2개월 차 그리고 3개월 차 때부터 이제 수학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 교육을 해도 한 3개월은 잡고 100일은 잡고 하다 보니까 이 정상이다. 그 노력만 계속 가시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제 영상 올라올 때마다 50개씩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프라인 교육은 없네요.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홍보를 안 합니다. 특이하죠. 굉장히 이게 작게 제가 활동하는 카페에서 작게만 홍보하고 있어서 뭐 많은 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기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다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저는 교육은 대량으로 못해요. 대량으로 하면 저만 돈 벌기 때문에 있긴 한데 몰래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음 기수가 럭키 7, 7기입니다. 7기. 그렇죠. 한 10기까지는 뭐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다 또 안 할 수도 있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민구님 혹시 Q&A 시간 때 상품 품절 말고 옵션 품절 관리 노하우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옵션 품절, 요거 지금 이분은 아까 질문하신 분보다 조금 더 나가신 조금 그 다음 단계를 스텝을 밟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품절 관리가 약간 어려워진 거죠. 제가 옵션 품절 관리는 원래는 요것도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옵션 품절인 거를 그냥 전체 품절로 다 내렸어요. 왜냐면 요거 때문에 옵션 품절만 하기엔 너무 번거로웠어요. 왜냐면 이셀러스 할 때도 옵션 품절을 걸려면 전체 수정을 계속 걸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웠고 마켓에서 들어오는 엑셀과 뭐 공지사항과 이거를 수정 양식으로 바꾸는 게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옵션 중에 일부만 변경이 있어도 전체 다 내리고 뭐 다시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내려진 제품들은 다 다시 올리는 전략을 구사했었어요. 그러면 또 신상빨도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왜냐면 신상빨도 예전보다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마켓에서 네이버로 전송하는 상품들의 수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신상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뭐 쿠팡 상품을 확 갈아도 쿠팡에서 네이버 노출시키는데 기간이 꽤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을 갈았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다시 오르는 데까지 기간이 꽤 걸리더란 말이죠. 이럴 바에는 뭐 지옥션처럼 오래된 상품이 노출이 더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오래됐다고 해도 가끔씩 노출이 돼서 팔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옵션 관리도 실제로 툴을 써서 하고 있어서 이분께는 제 영상 쭉 둘러보시고 다양한 툴들을 한번 다 살펴보고 써보셔라. 툴들을 몇 개 곁들이면 이것까지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툴들을 조금 더 습득하시면 이분은 그 다음 스텝으로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길다. 질문이 많네요. 다음입니다. 마지막. 해피지우 0917님께서 처음엔 수동으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곳에만 올리기도 바쁜데 모든 마켓에 다 올리려니 진짜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루에 상품 2-3개씩이라도 올려보는 게 맞겠죠? 보통 하루 6시간 정도 투자한다고 할 때 몇 개 정도 올리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꾸준히라도 하고 계시는 거 정말 대단하신 거고 2-3개씩이라도 모든 마켓에 올리는 거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질문 주신 단계에서는 하루에 2-3개씩이라도 꾸준히 올리는 거 정말 잘하시는 건데 수동으로 하고 계시니까 스마트 스토어만 하세요. 수동으로 할 때는 스마트 스토어만 하세요. 진짜로 스마트 스토어로 일단 된다라는 감이 올 때까지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0개 50개 해가지고 6시간이시니까 빠르면 6시간이면 많으면 50개 적으면 한 30개 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에 매일 올리세요. 그리고 주문 처리도 스마트 스토어만 하세요. 그렇게 상품이 한 1000개가 넘어가면 주문이 꽤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이 흐름을 감 잡았으니까 그때쯤 주문이 좀 들어오고 내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서는 순간 프로그램을 쓰세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정보들은 내가 엑셀로 언제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프로그램에 덮어 씌우기가 되니까 내가 가공한 데이터는 엑셀로 항상 가지고 있고 아니면 나중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냥 엑셀로 받으면 되고
이제 지금 당장 수동으로 다양한 마켓에 짝짝짝 뿌리는 거는 너무 진짜 시간 낭비이고요. 스마트 스토어만 해서 이 흐름을 잡으신 후에 프로그램을 꼭 쓰시고, 프로그램을 쓰면 그 프로그램 사용기간, 뭐 무료 사용기간 뭐 한 달 해가지고 한 달 내에 그 이상의 비용을 뽑아낼 정도로 상품 DB만 있으면 되거든요. 보통 상품이 한 500개, 1000개 정도 되면 그 정도 비용은 당연히 커버가 될 것 같으니까 한 1000개까지 한번 스마트 스토어로만 가보시고 그 다음에 툴을 접목하시면 그 데이터 정보를 툴에 입혀서 다수의 마켓에 뿌리면 매출이 갑자기 쫙 펼쳐져 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과 비용이 다 들어올 거니까 일단은 1000개 채워보시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신감 생기셨으면 바로 쓰셔도 되고요. 요 정도 하루 6시간이나 투자하시는 거면 바로 툴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라는 결심이 설 때 툴을 써보시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6시간 하면 수동으로 하면은 30개 혹은 50개 정도일 거고, 지금 수동으로 할 때는 스마트 스토어만 하셔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쿠팡, 스마트 스토어 혹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 요거 쿠팡, 요것만 알고 진행하시면 충분히 매출 꾸준히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도 꽤 길었는데 이렇게 질문들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어느 영상에서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 PD님이 다 모아주니까 환영합니다. 이제 궁금한 것들 계속 올려주시고, 욕이나 뭐 이런 것도 올려주세요. 근데 뭐 욕도 아니고 뭐 칭찬도 섞여 있어서 오히려 만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Q&A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